네,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망라해 법조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김수남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사과문 발표를 했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내부 자정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오늘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앞서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신 이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지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 윤리와 기본 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함, 실로 참담합니다.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이어 다시 이 같은 일이 거듭되어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됨으로써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온 모든 법관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동안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온 국민들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일지언정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 네.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침통하고 예. 침울한 표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대법원장이 지금 10년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서서 사과 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원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침통하고 침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장의 저 회견을 들었는데 일단 뭐 국민께 죄송하다. 뭐 사과를 한다. 네. 뭐 이거는 사실은 기자회견 안 해도 뭐 당연히 뭐 사과하고 죄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재발 방지책인데 뭐 이 사건은 뭐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해서 김수천 부장 전 부장판사죠.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재판을 받고 공정하게 해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제 제2의 김수천, 제3의 김수천이 나오지 않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법원에서 이제 마련을 해야 될 텐데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사과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좀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떤
대책 말고도 어떤 징계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인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한 건 제시를 하셔야 되겠죠. 뭐 아직까지 뭐 저 기자회견 전문이 지금 다 들어오지 않아서 예. 양승태 대법원장 그 이후에 어떤 재발 방지책이나 어떤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직까지 저희가 뭐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으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적 개선책이라든지 말씀하신 뭐 징계 강화, 즉 제도적 개선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징계를 강화하는 측면, 감찰과 징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판사의 어떤 재량권을 좀 제한을 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법조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아마 그 정도의 두 가지 투트랙의 제도적 개선책이 있을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언급을 하느냐가 사실은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년 만에 또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분명히 재발 방지책 내놨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점이 좀 부족했었더라고 좀 평가하세요? 뭐 그때도 사실은 뭐 징계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그때도 했습니다. 예. 죄송하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지 않도록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걸리는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들은 뭐 항상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근본적인 것. 아까 제가 투 트랙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네. 두 번째 후자로 말씀드린 판사 이제 재량권을 좀 제한하는 이 부분인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대부분의 있던 판사에 대한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 뭐 반수 이번처럼 돈을 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홍만표 변호사 사건에 뭐 네. 판사한테 부탁하고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광의의 로비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형사 재판입니다. 민사 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에서는 로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사고 저희 아버지가 피고인이라도 아버지가 유죄한 거를 무죄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문제는 판사에 대한 로비가 있는 부분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양형에 관한 것이거든요. 구속을 할 것인지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형량을 3년을 할 것인지 2년을 할 것인지 이렇게 형량에 대해서 판사의 재량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재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로비가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의 양형에 관한 어떤 공정성, 이 재량권에 대한 제한 이게 아마 법원 개혁의 아마 요체가 돼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김수천 부장판사가 받고 있는 혐의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사장과 관계된 부분인데 일단 검찰이 보고 있는 금품 수수 액수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1억 7천만 원에는 레인지 로버 5천만 원도 있고요. 근데 이 레인지 로버 5천만 원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샀다가 다시 그 매매 대금을 돌려받는 거죠. 어떤 네. 의미에서 보면 죄질에도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천만 원뿐만 아니라 베트남 여행 가서 여행비를 대납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부의금 쪽으로 줬다는 그런 수표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금액 작전이 1억 7천만 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사실은 김영란법이 적용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행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물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뇌물은 중요한 것은 대가성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검찰에서 보고 있는 대가성은 무엇이 있느냐? 단순히 돈을 받은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받고 나서 정은호 대표가 이 김수천 부장한테 사건을 청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 이 네이처 리퍼블릭 짝퉁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짝퉁업자들이 네이처 리퍼블릭 가짜 상품을 만들었는데 정은호 대표가 이거 다시는 좀 엄하게 처벌해서 이런 일이 좀 안 오도록 피고인들이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1심보다 더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를 했다. 이것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억 7천만 원의 금품 수수가 대가성이 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말 사과문 발표까지 하기엔 김수천 그 부장 판사 외에도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판사들의 이름도 좀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른 판사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지금 뭐 김수천 부장 판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제 관할하고 있는 재판은 그렇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는데 네. 정은호 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다른 재판의 판사들한테도 찾아가서 좀 이제 속된 말로 사건 부탁을 했다. 예. 이런 얘기들이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다른 판사 이름도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건 아직은 조금 확실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언급하기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네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직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이 또 어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예금보험공사에 파견하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입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의 사위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김 씨, 이 김모 부장검사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한 30년간 친구였다고 하는 이 김 씨가 올 4월에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를 받습니다. 네. 고소가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 중에서 이 김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김모 부장검사한테 내가 1,500만 원 정도 돈을 줬어.
이 사건을 잘 무마해달라고 돈을 줘서 내가 이 김모 부장검사의 스폰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밖으로 알려진 거고 그래서 이 1,500만 원 돈을 어떻게 전달했냐고 하면 500만 원은 술집 종업원을 통해서 김모 예. 부장검사한테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예. 1,000만 원은 김모 부장검사와 친한 변호사 부인 계좌를 통해서 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듣자마자 이 김모 부장검사가 친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1,500만 원을 반환을 합니다. 네. 그런데 1,500만 원만 반환한 게 아니라 웃돈 1,000만 원도 같이 반환을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김 씨가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협박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랑 이제까지 먹은 술이 얼마고 술집에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너 이거 나한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터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1,000만 원 웃돈을 줬다는 것이고 최근에도 2,000만 원을 더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모 부장검사의 이제 해명은 뭐냐면 그 500만 원은 내가 술값 외상값 빌린 거고 그리고 1,000만 원은 아버지 병원비가 급해가지고 친구한테 빌린 거고 절대 청탁은 없었다. 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 거래도 복잡하지만 여기 성접대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일탈은 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 이제 성접대 의혹은 뭐냐면 그것도 이제 의혹인데 네. 이거는 단지 뭐 김 씨 뭐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김 씨의 진술이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 씨가 뭐 술집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모 부장검사 좀 압박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모 검사가 본인이 빌린 1,500만 원 외에 웃돈을 1,000만 원을 준다라고 또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전달했다는 점을 봤을 때 네. 혹시 뭐 김 씨의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는 5월이었습니다. 근데 예. 언론 취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제서야 좀 감찰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가 감찰이 좀 늦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게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이 사람이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구속영장을 당시에 반으로 청구하지 않으니까 좀 도망을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망 다니는 와중에 이제 기자들한테도 일부 언론사 기자들한테도 이 얘기를 좀 흘렸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서부지검을 통해서 대검에 이런 김모 부장검사가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처음 보고된 게 지난 5월입니다. 네. 근데 그 5월은 잘 아시겠지만 진경준 부장검사 사건, 홍명표 변호사 사건들로 이제 검찰에 들쑤셨을 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검감찰본부는 당시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총장에는 보고하지 않고 일단 감찰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제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서부지검은 서부지검 나름대로 아니 이거 우리는 위에 감찰본부에다 보고했으니까 오더가 안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다. 뭐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도망 다니던 이 김모 씨가 잡히면서 그러면 구속이 되면서 그러면서 김모 씨 입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와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언급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대검감찰본부에서 본격적인 감찰을 지시한 건데 네. 이것이 지난 5월 달에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냥 속된 말로 뭉개다가 네, 사건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뒷북 감찰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들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죠. 앞서서 김수찬 부장판사 얘기할 때도 다른 판사들도 이름이 거론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다른 검사들의 얘기도 이렇게 거론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녹취록 얘기도 좀 나오고요. 예,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요. 예. 이 김모 씨가 이 부장검사한테 자기는 로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줬다는 것이거든요. 네. 속된 말로 평소에 술을 사주고 관리를 하다가 내가 필요해서 이제 돈을 올 2월 달에 줬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청탁을 했던 겁니다. 내가 15억의 횡령, 그다음에 50억의 사기 이런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생겼더니 속된 말로 이 사건을 좀 무마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김모 씨의 일단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장 검사가 그 관련 사건 담당 검사, 또 사건 담당 검사의 부장 검사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얘기를 했다.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감찰본부 쪽에서 시각인데 네. 이 김모 부장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뭐 같이 식사를 한 건 맞는데 의례적인 식사 자리지 나는 절대로 청탁을 하지 않았다. 내가 1대1로 만난 것도 아니고 부회식이랬고 관련 있는 여러 검사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놓고 사건 청탁을 할 수 있겠느냐. 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김모 부장검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부터 제2의 진경순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대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김모 부장검사가
돈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준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까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청탁을 받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감찰이 되지 않으면 아마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낼 부분인데 설사 이 김모 부장검사가 부장관 청탁을 받고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김모 부장검사의 어떤 행태나 행위들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물론 뭐 아무리 부장검사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친구가 술 한잔 못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김모 씨는 알고 봤더니 관련 전과도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속된 말로 이 김모 씨가 본인이 고소당한 다음에 이 언론이나 김모 부장검사한테 했던 얘기들을 보면 이렇게 좀 행실 바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이 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김모 부장검사도 오랜 검사 경력에 비춰봤을 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런 사람과 술을 마시고 돈 거래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 적절하냐? 이런 비판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김모 부장검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내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엘리트 검사들이 이제 이런 그 유혹에 휘둘리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도 있었고 국민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대검찰청에서 감찰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